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그날 이정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뭔가를 읽었고 서기가 서류를 건넸고 두 사람은 각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만. 법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정수는 외투 단추를 하나씩 잠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이사를 5번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법원 복도 하나를 지나는 사이 끝났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그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정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무너졌다가 평범하게 다시 일어선 어느 70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수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손찌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고 자식들한테는 나름 자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남편 좋다고 했습니다. 이정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게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과 안에서 겪는 것은 다릅니다. 결혼한 첫 해부터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많이 힘드셨던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신 분이라 몸이 안 좋으셨고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사이 10년이 갔습니다. 경제권은 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봉투에 담겨 탁자 위에 놓였고 이정수는 그 돈으로 한 달을 꾸려나갔습니다. 모자라면 참았습니다. 여자가 돈 알면 집안 망한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정수는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지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20년이 갔습니다. 30년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정수는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38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TV를 보거나 각자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냥 익숙한 침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시절 다들 참으며 사셨나요? 결정적인 날은 이정순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자궁 근종 수술이었습니다.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호자 칸에 남편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 전날 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미리 잡아둔 일정이라 못 빠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내려다보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구나.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수는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술 전날 혼자 있었다고, 무서웠다고, 당신이 와줬으면 했다고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이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잠깐 울었습니다. 아주 잠깐만. 그날 밤 늦게 큰아들이 왔습니다. 이정순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그 한마디에 38년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아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류 절차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 38년을 살았는데 들고 나온 것들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자꾸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엌이 보였습니다. 38년 동안 밥을 지었던 부엌. 창가가 보였습니다.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서 화분을 키웠던 창가. 정말 나가도 되나?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이정순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휘었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남편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아이들 걱정을 하느라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녕. 오래 기다렸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수는 캐리어를 끌고 걸어나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월세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는 작은 주방. 보증금 500에 월세 40. 처음 혼자 들어가던 날 방 안에 서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넓었습니다. 이정순의 물건만 있고 이정순의 냄새만 나고 원할 때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공간. 그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다가 줄 서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다가 계좌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가스레인지 켜는 법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38년 동안 밥을 지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실수가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70살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 전기세 납부하기, 혼자 인터넷 신청하기, 혼자 장 봐서 혼자 밥 짓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엔 신청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마지막으로 다닌 게 5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었고 이정순처럼 새 출발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앉아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어르신 댁을 방문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가던 날 이정순보다 10살쯤 많으신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정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젊으시네. 이정순은 70살이 젊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 월급 80만 원을 받던 날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정순. 38년 동안 이정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항상 봉투로 받았고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은 달랐습니다. 이정순이 일해서 받은 돈이 이정순의 이름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정순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식사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먹는 그 시간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정수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플 때 혼자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딘가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38년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버티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70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달에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이었습니다. 창가에 올려놓고 매일 물을 줍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요즘은 꽃이 제법 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꽃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요즘의 낙입니다. 이게 이정순의 삶입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이정순이 선택한 삶입니다. 혹시 지금 참으며 살고 계십니까? 혹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대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내가 원해서 한 것이냐,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우리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38년을 버텼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정순처럼